투자의 전설, 찰리 먼거. 그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지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이 넘는 자산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먹은 마지막 식사는 과연 뭐였을까요? 왠지 엄청 화려하고 특별한 메뉴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났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그리고 김치볶음밥. 그가 마지막으로 배달시킨 이 음식이 바로 찰리 먼거라는 인물을 보여주는 첫 번째 역설인 셈이죠. 그러니까 막대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취향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박한 식사 한 끼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냉철한 투자 거인의 이미지 넘어 진짜 인간 찰리 먼거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창문이 되어주는 거죠. 그는 100세 생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가족들은 더 건강한 음식을 권했다고 해요. 하지만 먼거는 보란 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런 단순한 즐거움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엄격한 관리보다는 그 순간의 만족이 더 중요했던 게 아닐까요? 자, 그럼 이런 독립적인 사고방식이 그의 본업, 그러니까 주 무대였던 투자 세계에서는 어떻게 발휘되었을까요? 그것도 무려 99세의 나이에 말이죠. 세상이 온통 ESG, 친환경 기술에 집중하던 2023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때 먼거는 정말 과감한 수를 둡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던 석탄 산업에 베팅을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를 생각할 때 석탄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군중과 정반대로 향했던 그의 베팅은 무려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오히려 기회를 본 거죠. 이게 바로 그의 철학이 가진 힘을 제대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이거예요. 먼거의 성공은 그냥 대중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라는 건데요. 사실 말은 참 쉽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남들과 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이거든요. 먼거는 평생에 걸쳐서 이런 심리적인 장벽을 극복해낸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역발상적인 기질은요, 단순히 투자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 특히 시간과 자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했는지 그 모든 방식에 깊숙이 배어 있었죠. 수십 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고 심지어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썼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이런 검소함이 단순히 돈을 아끼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가 진짜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바로 배움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세상을 떠나기 불과 2주 전까지도 AI 시대에도 무어의 법칙이 유효할까? 이런 질문을 탐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의 진짜 부가 어디에 투자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단 한순간도 지치지 않았던 그의 엄청난 지적 호기심, 그게 바로 먼거의 진짜 자산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투자자이자 사상가로서의 먼거를 봤는데요. 그의 마지막 시간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들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그 강력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남은 눈마저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절망하기 쉽겠죠. 하지만 먼거는 달랐습니다. 그는 절망하는 대신에 그저 배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의 방법을 바꿨을 뿐이에요. 조수들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읽는 식으로 말이죠.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킨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고립이라는 또 다른 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이 조찬 클럽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친구나 기업가들을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한 거예요. 스스로도 젊었을 땐 꽤 까다로운 사람이었다고 인정할 정도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사려 깊은 멘토로 변해간 거죠.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나이가 되면 새 친구를 사귀거나 아예 친구가 없거나 둘 중 하나다. 이 조찬 모임은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과 계속 연결되고 지혜를 나누면서 스스로의 정신건강까지 지키는 그만의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소박한 식습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역발상 투자,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과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볼 때 그의 인생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교훈은 과연 뭘까요? 결국 그의 마지막 가르침은 숫자가 아니라 아주 깊이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평생의 파트너였던 워런 버핏과 마지막 통화를 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멍거는 그 특유의 재치가 번뜩이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다시 86세가 되었으면 좋겠네. 어떠세요? 유머러스하면서도 정말 심오한 말 아닌가요? 이 한마디야말로 9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갈망할 만큼 열정적이고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어쩌면 찰리 멍거의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정말로 잘 산 인생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고요?